자,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보이는 빨간색 간판, 그리고 그 옆에 항상 찰떡처럼 붙어 있는 파란색 로고. 우리가 식당에서 콜라 주세요라고 하면 직원이 반드시 되묻는 질문이 있죠. 코카콜라, 그게 괜찮으세요? 아니면 펩시로 드릴까요? 이 짧은 질문 하나에 담긴 역사는 단순히 음료수 취향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가장 처절했으며 때로는 비정하기까지 했던 100년 전쟁, 바로 콜라 전쟁의 흔적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설탕물 조금 섞은 검은색 탄산음료 하나를 두고 세계 최고의 천재들이 모여 서로를 무너뜨리기 위해 수조 원의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누군가는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깟 콜라가 뭐라고? 하지만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마케팅 전쟁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승자가 패자가 되고 패자가 다시 승자가 되는 반전의 드라마이며 우리네 인생 마라톤에서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비즈니스 서사시입니다. 자, 1970년대와 80년대를 뜨겁게 달궜던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이 매일 마시는 콜라 한 잔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은퇴를 앞두고 혹은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전략이라는 두 글자가 아주 선명하게 새겨질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1. 다윗의 돌팔매 펩시 챌린지의 충격. 전쟁의 서막은 1975년에 올랐습니다. 당시 콜라 시장의 절대 군주는 당연히 코카콜라였습니다. 코카콜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미국의 상징, 자유의 상징 그 자체였죠. 펩시는 그저 이인자, 아니 코카콜라를 사지 못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집어드는 싸구려 대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스탈링그라드 싸대기 갈 길 정도의 격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런데 펩시가 아주 영리하고도 잔인한 도발을 시작합니다. 이름하여 펩시 챌린지.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눈을 가린 사람들에게 상표가 없는 두 개의 컵에 콜라를 따라주고 맛있는 것을 고르게 한 겁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참가자 중 과반수가 펩시를 선택한 겁니다. 코카콜라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내 혀는 펩시가 더 맛있대. 이 영상이 TV를 통해 전국으로 송출되자 미국 전역은 뒤집어졌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코카콜라가 맛이 없었던 걸까요? 사실 여기에는 고도의 심리학적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펩시는 코카콜라보다 조금 더 달았습니다. 사람이 눈을 가리고 딱 한 모금만 마셨을 때는 뇌가 본능적으로 더 단맛을 선호하거든요. 펩시는 이 찰나의 순간을 공략한 겁니다. 펩시의 점유율은 수직 상승했고 코카콜라의 성벽에는 커다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위의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힌 순간이었습니다. 2. 거인의 치명적인 실수. 뉴코크의 비극. 만약 당신이 당시 코카콜라의 CEO였다면 어땠을 것 같나요? 아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을 겁니다. 100년 넘게 지켜온 비밀 레시피가 펩시의 단맛에 밀리고 있다는 공포가 회사를 지배했습니다. 결국 코카콜라는 역사상 가장 큰 도박을 감행합니다. 1985년 기존의 맛을 아예 없애버리고 더 달콤하고 부드러운 뉴코크를 출시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건 서울로 치면 그냥 좁은 개천 수준의 변화가 아니라 남산타워를 허물고 그 자리에 롯데타워를 세우겠다는 식의 충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코카콜라 경영진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수천 번의 맛 테스트를 거쳤고 뉴코크가 펩시보다 맛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코카콜라는 단순한 설탕물이 아니라 자신의 어린 시절, 군대 시절, 그리고 미국이라는 국가와 연결된 추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출시하자마자 전국에서 항의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내 추억을 돌려달라. 어떻게 감히 코카콜라의 맛을 바꿀 수 있느냐 하며 사람들은 거리에서 뉴코크를 쏟아버리는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펩시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전 직원에게 휴가를 주며 우리가 드디어 이겼다고 선언하는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코카콜라는 출시 79일 만에 항복을 선언하고 원래의 맛인 코카콜라 클래식을 다시 복귀시킵니다. 1위 기업이 스스로 재발등을 찍은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멍청한 결정으로 기록되는 순간입니다. 3. 전쟁의 결과 콜라 점유율의 승자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이 치열한 콜라 전쟁의 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순수하게 콜라라는 단일 품목의 시장 점유율만 놓고 본다면 승자는 여전히 코카콜라입니다. 뉴코크 파동 이후 오히려 사람들은 코카콜라 클래식에 더 열광했고 코카콜라는 역시 오리지널은 다르다는 권위를 되찾았습니다. 펩시는 만년 2인자의 굴레를 완벽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코카콜라의 판정승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이번 이야기의 진짜 반전이자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진짜 승부의 내용입니다. 시선을 조금만 넓혀서 기업 전체의 성적표를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집니다. 4. 인생의 마라톤에서 배우는 펩시의 역설적 승리. 여러분, 이제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펩시는 콜라 전쟁의 최전선에서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콜라라는 전장에서는 저 붉은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겠구나. 펩시는 여기서 영리한 우회 전략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콜라에만 목숨을 거는 대신 사업의 영토를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펩시는 스낵 시장의 강자인 프리토레이를 인수하고 오트밀로 유명한 퀘이커 오츠를 사들였습니다. 탄산음료 시장이 건강 열풍으로 정체될 것을 미리 내다보고 이온 음료인 게토레이를 확보했습니다. 반면 코카콜라는 우리는 오직 음료에만 집중한다며 음료 외길 인생을 걸었습니다.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펩시코의 전체 매출은 코카콜라 컴퍼니의 매출을 거의 2배 가까이 추월했습니다. 펩시는 이제 콜라 회사가 아닙니다. 종합식품 기업으로 변신에 성공했죠. 점유율 싸움이라는 직접적인 전투에서는 패배했을지 모르지만 기업의 생존과 성장이라는 전체 전쟁에서는 펩시가 훨씬 더 거대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1등을 이기려고 죽자고 덤비던 2등이 결국 1등을 이기는 방법은 1등의 주특기를 뺏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새로운 땅을 일구는 것이었습니다. 5. 우리 인생에 주는 차가운 교훈.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네 인생, 특히 은퇴를 앞둔 50대나 파이어족을 꿈꾸는 여러분의 삶에 비추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코카콜라 같은 1등이 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직장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남들보다 더 비싼 아파트를 사고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는 전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펩시의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전장이 정말 당신의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유일한 곳인가? 은퇴를 앞둔 시점은 내 인생의 뉴코크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과 같습니다. 과거의 명성이나 성공 방정식에 집착하다가 큰 실수를 범할 수도 있고, 펩시처럼 과감하게 나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여 새로운 성장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짧은 스프린트가 아니라 긴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에서 10km 지점의 순위가 마지막 40.1.5km의 순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펩시가 콜라 시장 점유율 1위에 집착해 계속해서 마케팅 비용만 쏟아부었다면 지금처럼 거대한 기업이 되지 못하고 코카콜라의 그늘 아래서 서서히 말라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는 법을 인정하고 이기는 법을 새로 정의했습니다. 슝, 아우트로. 당신만의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라. 자, 오늘 이야기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펩시는 맛 테스트로 코카콜라를 도발했고, 코카콜라는 뉴코크라는 희대의 자책골을 넣었습니다. 직접적인 콜라 전쟁에서 코카콜라는 왕좌를 지켰지만, 펩시는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 기업 가치와 매출에서 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명확합니다. 첫째, 한 가지 싸움에 매몰되지 마세요. 투자든 인생이든 하나의 콜라에만 모든 것을 거는 것은 위험합니다. 둘째, 때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영역을 인정하고 내가 압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 스낵, 건강음료를 찾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셋째, 변화를 두려워하되 원칙은 지키세요. 코카콜라가 브랜드의 정체성을 바꿨을 때 대중은 분노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절대 바꾸지 말아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먼저 정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우편함에 꽂힌 세금 고지서나 불안한 노후 자금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 코카콜라라는 거대하고 단단한 성벽 앞에 서 있는 펩시는 아닌가요? 괜찮습니다. 펩시처럼 생각하십시오. 콜라 전쟁에서 졌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패배가 여러분을 더 넓은 세상으로 인도할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퇴 포트폴리오에 콜라뿐만 아니라 맛있는 과자와 건강한 주스를 채워 넣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강력해지는 펩시식 승리 비결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콜라 전쟁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불꽃을 피웠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너는 이제 끝났다, 혹은 거기서 어떻게 이기냐고 말할 때 빙긋이 웃으며 여러분만의 새로운 영토를 개척해 나가십시오. 인생의 진정한 승자는 가장 빨리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만의 코스를 완주하며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펩시 챌린지처럼 뼈아픈 좌절의 순간이 있었나요? 혹은 뉴코크처럼 뼈저린 판단 착오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경험이 지금의 여러분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생한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고 인생의 전략을 짜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롭고 통찰력 넘치는 세상 모든 지식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3시에서 6시 사이였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마라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